50대, 60대가 되면 이제는 조금 쉬며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뒷바라지에, 끝없는 생활비 걱정에, 은퇴는커녕 다시 일을 찾아 나서야 하는 자신을 보며 한숨이 나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이 들어도 끝나지 않는 노동의 굴레 속에서 황혼 알바라는 단어가 우리 세대의 상징처럼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남들은 은퇴 후의 여유를 꿈꾸지만 우리는 내일의 생계를 위해 오늘도 일터로 나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6070의 진짜 현실,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는 노동의 굴레, 우리 시대의 현실. 1.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일터의 무게. 60대면 은퇴 후 여유를 즐겨야 한다는 말, 우리 세대에는 사치스러운 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경제 위기와 긴 수명은 우리의 은퇴 계획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생활비와 자식들 뒷바라지 때문에 일터를 떠날 수 없는 현실, 정말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사례 1 자식 대학 학자금 갚느라 힘든 62세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자신이 계획했던 여유로운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녀 둘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고 결혼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 퇴직금은 금세 바닥났습니다. 결국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내내 힘들게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150만 원 남짓입니다. 몸이 버티지 못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2. 부모가 짐이 될까 두려운 세대. 우리 세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고 정신적인 피로는 쌓여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결국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사례, 이 자식 대신 손주를 돌보는 67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은퇴 후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황혼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맞벌이를 해야 생계가 유지되다 보니 낮에는 손주를 보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건 참을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 관리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점점 더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이렇게까지 안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그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3. 늘어나는 황혼 알바, 이유는 단순한 생계비. 황혼 알바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생계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수입은 변하지 않으니 결국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례 3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65세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국민연금을 매달 70만 원 받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결국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준다던 말은 정말 환상일 뿐이었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 은퇴 전에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건강 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 일을 하려면 결국 몸이 버텨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안전망 활용.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주거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를 위한 준비는 멈출 수 없다. 우리 시대의 6070세대는 은퇴 후에도 삶의 무게를 벗어던질 수 없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부담을 나누고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며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 무거운 굴레 속에서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혼 알바, 왜 우리는 멈출 수 없는가? 전문가가 제안하는 해결책. 황혼 알바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들리는 이유. 오늘날 황혼 알바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6070세대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을까요?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1. 문제의 근본 불안정한 노후 소득 구조. 6070세대가 황혼 알바에 내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한 소득 구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의 주요 수입원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합쳐도 충분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인 수치 국민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현재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7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월세, 관리비, 생활비를 포함하면 최소 150만 원 이상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추가 소득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2. 나이 들수록 악화되는 노동 조건.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체력도 좋고 다양한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고된 육체 노동이나 단순 반복 작업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강에 부담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사례 건강 악화를 부르는 황혼 알바. 67세 정 씨는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일하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지만 일 때문에 몸이 상하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라는 그의 말은 많은 황혼 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3. 가족과의 관계, 감정적 갈등의 씨앗. 노후 노동은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지도 않고 반대로 자녀를 돕고 싶어 황혼 알바를 시작하지만 이로 인해 감정적 거리감이 생기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례 자녀와의 불화. 박 씨는 손자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로 아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들은 건강도 안 좋은데 왜 굳이 일을 하느냐며 걱정했지만 박 씨는 내 손으로 손자 뒷바라지 정도는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고집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오히려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문가의 제안 황혼 알바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 황혼 알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1. 재취업 교육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6070세대에게 단순 노동이 아닌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직장 경험을 살려 자문 역할을 하거나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경력 살린 재취업의 성공 사례. 김 씨는 30년간 회계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은퇴 후 지역 복지관에서 회계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정규직처럼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매달 필요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며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2. 생활비 절감 전략과 소액 투자. 노후에는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를 절감하기 위해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자급자족 가능한 농촌 생활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소액 투자로 작은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례 농촌으로 이사한 이 씨의 이야기. 65세 이 씨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해 식비를 절감하고 남는 채소는 이웃과 교환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여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3. 가족과의 소통과 감정 관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열거나
감정적으로 충돌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가족 회의를 통해 갈등을 푼 박 씨의 사례. 박 씨는 아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후 손자 교육비는 아들이 맡고 박 씨는 자신의 건강과 생활비에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가족 간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론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후. 황혼 알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 구조와 가족 문화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한 삶, 가족과의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